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장미 재배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미 재배는 비닐하우스 설치 및 관리, 정식, 겨순 따기, 절곡, 농약 살포, 절화, 선별, 포장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작업 중 겨순 따기와 절화, 농약 살포, 선별 및 포장 작업이 가장 주된 작업이며 농업인들이 힘들어하는 작업이죠. 본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이들 작업의 안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미를 재배하고 계신 홍길동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살고 있는 홍길동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장미를 재배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장미 재배는 농약을 자주 뿌려야 하고 불편한 자세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데 많이 힘이 드네요. 혹시 안전한 농약 사용 방법이나 힘을 덜 들이고 일할 수 있는 자세 또는 편의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간단히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농약 살포, 농약 중독 실태와 농약 노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약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장미 재배 농가의 농약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맞습니다. 농약 사용 중 농약 중독 증상 경험을 조사해 본 결과 장미가 다른 작목에 비해 증상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럼 농약 살포 작업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농약 희석 작업 중에는 농약이 손이나 팔에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약 살포 작업보다 농약 희석 작업 시가 농약을 다루는 작업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농약 노출량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럼 농약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겠죠. 농약 살포 시에는 농약 방제복, 방수 앞치마, 고무장갑, 고무장화, 농약 방제를 위한 방제 마스크, 보안경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면 마스크는 유해 물질에 대한 방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스트 마스크, 활성탄이 첨가된 미스트 마스크, 정화통이 붙은 마스크 중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농약 방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방제복은 숨쉬는 신기능성 농약 방제복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 방제복은 땀은 외부로 배출되고 외부의 농약, 빗방울 등은 옷 속으로 통과되지 못하게 하는 소재로 방제복을 제작하여 쾌적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소재를 부위별로 다르게 제작하여 열 스트레스 또한 최소화할 수 있죠. 선생님, 고랑폭이 좁거나 작물 밀도가 높은 경우에도 농약 노출의 원인이 된다고 하던데요? 네, 고랑이 좁고 작물 밀도가 높아서 잎, 가지 등에 묻은 농약이 다시 사람에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농약 살포 후 바로 겨순 따기, 수확, 선별 작업 등을 하게 되면 잔류 농약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죠. 그렇다면 특별히 많이 노출되는 부위가 있나요? 자, 이 그림을 살펴보세요.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손과 아랫배, 다리 부위가 농약에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조심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농약 노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후진하며 살포하는 것입니다. 후진 살포를 하게 되면 공기 중에 날리는 농약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답니다. 둘째로는 농약 살포 시 환기팬 작동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농약 살포 시 환기팬을 작동하면 농약이 공기 중에 날려 농약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작업장 재출입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농약 살포 후 작업장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농약 살포 후 잔류 농약에 의한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로 작업장에 출입하지 말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출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약 살포 시 호스를 몸에 감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문제는 없을까요? 호스를 몸에 감고 작업하게 되면 아무래도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호스에 분무기를 연결하는 경우는요? 이 경우도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서 부담이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이 끝난 후 호스를 인력으로 감는 작업 역시 팔,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게 되죠. 그럼 농약 살포 시 허리와 어깨, 팔 부위에 부담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호스 가이드와 방제용 호스 홀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약 살포 시 호스의 꼬임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해지죠. 또한 천정 레일형 방제기도 있죠. 이것은 농약 살포 시 사용하는 호스를 레일에 걸어 끌고 다니게 함으로써 신체적 부담을 줄여준답니다. 자동 호스릴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동 호스릴은 자동으로 호스를 감아주는 장치로 신체적 부담을 줄여주죠. 또한 1인 방제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자면 장미는 농약 살포가 빈번한 작목으로 절화 및 선별 작업 시에도 가능한 고무 코팅 장갑, 앞치마, 농약 방제를 위한 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사용하여 농약 중독과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절화. 절화, 절곡, 겨순 따기 작업의 작업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과 온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작업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아저씨의 고민을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고양시에 사는 홍길동입니다. 날씨는 더운데 수확량이 많아 쉬지도 못하고 계속하여 절화 작업을 진행하는데 일을 끝내고 자려고 하면 몸이 쑤시고 피부가 후끈거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네요. 그러시군요. 겨순 따기, 절곡, 절화 작업은 보통 몸을 한쪽 방향으로만 비틀고 한쪽 팔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허리의 비틀림, 비대칭적 다리 자세, 좌우 팔 동작의 불균형, 한쪽 팔로 장미 들기 등은 다리, 허리, 팔 등의 신체 부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작업 시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사용하고 가능하면 작업의 방향도 수시로 변경하여 작업에 임해야 해요. 그리고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운동법을 따르는 것도 좋겠죠. 아, 선생님,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가시 찔림과 하우스증,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시 장목 작업의 문제점 파악 및 수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6%가 장미가시로 인한 신체 손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로 인한 신체 손상 부위는 손, 팔, 가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하우스증은 뭘 말하는 거죠? 하우스 내 고온, 다습, 환기 부족, 외부와의 온도차와 같은 작업 환경으로 인해 요통, 견통, 현기증, 구토, 피로함과 같은 하우스증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질환인데요. 절화한 장미를 장비 사용 없이 직접 운반하다 보면 팔과 허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답니다. 선생님, 각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보호장갑과 토시, 가시 보호 의를 착용하여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우스증 방제를 위해 잠시나마 쉴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설치하고 하우스증 예방 지침을 따라야 해요. 그리고 아이스 조끼와 비닐하우스 종사자를 위해 개발된 작업복을 착용하면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장비 운반 편의 장비,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법을 들 수 있답니다. 그럼 각 버튼을 클릭해서 좀 더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선별 및 포장. 선별 및 포장 작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 및 포장 작업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선별 및 포장 작업 상황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별 작업과 운반, 포장 작업에 주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먼저 작업 상황을 직접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선별 작업은 장시간 서서 작업을 하고 낮은 작업대에서 목을 구부리고 작업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장시간 서 있는 상태로 계속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장시간 서서 작업을 하다 보면 다리와 발에 부종이나 족저 근막염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낮은 작업대에서 목을 장시간 구부리고 작업을 하게 되면 근막통 증후군에 걸릴 위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장시간 서 있는 상태로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 허리가 뻣뻣해짐을 느끼거나 통증이 오는 요통이 발생하기도 하죠. 장시간 서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바닥과 안창이 딱딱하지 않고 완충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피로 예방 매트를 사용하거나 발 받침대가 부착된 회전 가능 형태의 의자를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업대 하단에 발 받침대를 설치하여 번갈아가며 발을 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낮은 작업대에서 장시간 목을 구부리고 작업하는 경우 높이 또는 각도가 조절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하게 바퀴가 부착된 조절식 작업대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선별 작업대와 선별 분리 작업대를 구분하여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선별 작업을 하는 대규모 농가에서는 자동으로 선별이 가능한 영상 처리 선별기를 도입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운반 작업으로 인한 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고 투입구에 접이식 문이 부착되어 있어 넣고 내릴 때 편리한 화훼 물 올림 물통 사용하면 운반 작업에 대한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별대와 저장고의 위치는 가능한 가까이 배치하고 컨베이어를 설치하여 운반 작업을 줄이게 되면 허리 부담이 덜하겠죠. 운반, 포장 작업에 주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낮게 설계된 저온 창고에서 꽃을 운반 시, 포장 작업 시 바닥에 놓인 박스에 꽃을 넣고 포장하기 위하여 허리를 반복적으로 많이 굽히게 되죠. 이렇게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면 염좌, 근막통 증후군, 요통이 생길 수 있으며 다리가 아프고 저릴 수 있어요. 포장 작업 시에는 컨베이어 작업대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상자 포장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자 포장 보조 장치는 상자의 깊이에 맞추어 높이 그리고 상자 포장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선별 및 포장 작업장 설계 시 선별 작업대와 선별 분리 작업대를 분리하고 작업장의 크기와 작업자의 수를 고려하여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L자 형태의 작업대 배치를 통하여 작업 간의 운반거리 단축과 화훼 저장 냉장 창고의 위치 변경으로 운반거리를 단축할 수 있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이것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장미 시간이 끝났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